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스님의 어린 시절 집세 30달치를 탕감해 주신 집주인 아줌마를 우연히 만나 은혜를 갚은 사연인데요. 답글 후기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40대 중반에 접어드는 딸 둘 가진 아이 아빠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절의 천장과 기둥과 벽 등에 문양을 넣는 일을 합니다. 절에 가보시면 천장에 알록달록한 문양을 보신 적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그 문양을 그려넣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술자라면 기술자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에는 제가 학벌도 별로 안 좋고 마땅히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무슨 기술이든 배우자는 생각으로 이 일을 하는 분을 따라다니며 시다로 시작했습니다. 용돈이나 벌며 생활을 하다가 이 일을 배우게 되어 평생 직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 업계에서 인정도 많이 받고 경쟁도 치열하지 않은 업계라 꽤나 돈이 되는 직업이네요. 제 비슷한 또래들은 어린 시절 굶을 정도로 어렵게 자란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린 시절 굶기도 많이 굶고 옷도 주변에서 얻어입는 옷들만 입을 정도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저희 집은 서울 변두리의 옛날식 원룸이었습니다. 단칸방이라고 해야 하나요? 1층 건물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세대들이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수도꼭지 하나와 가스레인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부엌이자 욕실이죠. 그리고 문을 하나 더 열고 들어가면 방 하나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화장실은 모든 세대원들이 함께 쓰는 공동 화장실이 마당 구석에 있었고요. 이런 곳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동네의 유명한 술주정뱅이이자 싸움꾼이었고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와 저를 먹여 살리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시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저의 그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큰 도움을 준 집주인 아줌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그 아주머니를 부여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집주인 아줌마의 단칸방에서 저희 가족은 5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라서 어머니께 들은 얘기인데요. 처음 2년여간은 월세를 가끔 밀리긴 해도 잘 냈었습니다. 월세는 그 당시에 2만 원이었다는데요. 점점 아버지가 술에 더 빠지시고 사고를 치고 다니시고 일은 더 안 하시고 해서 월세를 계속 밀렸답니다. 월세를 처음에는 주인집 할머니가 받으러 왔었습니다. 할머니는 월세를 받으러 오셔서는 아들 며느리 욕만 하다가 가셨다는군요. 며느리가 친정으로 돈을 빼돌리고 일도 안 하고 시어머니인 할머니에게 패륜적인 행동도 했다고 주인 할머니는 며느리를 세입자들에게 험담을 했습니다. 그 험담을 들어주고 맞장구를 쳐주면 주인 할머니는 월세를 밀리는 것에 별 말을 안 하셨다는군요. 그래서 저희가 살던 곳에 함께 새들어 살던 50여 세대 아주머니들이 월세를 엄청 밀렸었습니다. 그래도 주인 할머니는 그 월세를 받지 못하시고 매일 오셔서 세입자들에게 큰아들 며느리 욕만 하셨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주인 할머니 말씀만 듣고 그 못된 아들 며느리를 보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생각도 하셨었대요. 그렇게 세입자들 중에서는 일부러 월세를 안 낸 사람들도 있었고 저희처럼 정말 낼 돈이 없어서 월세를 못 내는 집도 있었다네요. 2만 원이란 돈이 지금은 큰 돈이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는 그 월세를 내면 저희 가족이 한동안 굶어야 할 만큼 큰 돈이었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와 같은 세입자들 50여 세대가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 집주인 할아버지가 큰아들 며느리에게 월세를 받으라고 하셨나 봐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그 큰아들 며느리는 장남인데도 그 당시에 주인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구박과 할머니의 시집살이를 못 견디고 분가를 해서 사시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주인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월세를 몇 년째 별로 못 받아오니 며느리를 시켜서 월세를 받아오라고 시키셨나 봐요.
저의 어렴풋한 기억으로 매달 오던 할머니 대신에 어떤 아줌마가 오셨는데 어머니가 집주인 아줌마라고 인사하라고 해서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집주인 아줌마를 뵙게 되었는데 고생을 많이 하신 얼굴이셨지만 어린 저에게 참 따뜻한 말투로 항상 밥을 먹었냐고 물어봐 주시는 분이셨어요. 집주인 아줌마가 집주인 할머니 대신에 월세를 받기 시작하면서 우리 세입자들은 월세를 내기 시작했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그 집주인 아주머니가 어렵다는 사람은 월세를 깎아주기도 하고 여지껏 많이 월세가 밀린 집은 밀린 월세를 좀 덜 받고 앞으로 잘 내라고 하고 그러면서 세입자들이 월세를 잘 내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종종 저를 만나면 가끔 집주인 아줌마는 주변을 두리번거리시고는 저에게 200원 또는 300원 정도를 용돈으로 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먹고 싶었던 과자도 사 먹고 쥐포도 사 먹었습니다. 너무 좋았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생각한다는 말이 딱 맞도록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철딱서니 없게도 주인 아줌마가 저를 보고 돈을 안 주고 가시면 서운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정말 철없던 어린 시절이니 너무 욕하지는 말아주세요. 집주인 아주머니와 저희 엄마가 만나면 저희 엄마는 주인 아주머니께 매번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동네 싸움꾼인 저희 아버지도 집주인 아주머니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어 죄송하다는 말만 했고요. 어느 날 지나가던 경찰 아저씨와 집주인 아주머니가 대화를 나누던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네 유명한 싸움꾼인 저희 아버지가 모든 사람에게 시비나 거는 사람인데 집주인 아줌마를 칭찬하길래 어떤 사람인가 무지 궁금했다고 경찰 아저씨가 집주인 아주머니께 얘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주인 아주머니는 우리 50여 세대 세입자들에게 참 좋은 사람으로 칭송을 받았었습니다. 저희 집은 집주인 아주머니가 할머니 대신 월세를 받으러 오기 시작할 때쯤에 월세를 30달치를 밀렸었답니다. 어머니 혼자 돈을 버는데 아버지는 일도 잘 안 하고 술 먹고 사고나 치러 다니니 월세는커녕 우리 세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바빴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나고 어느 날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집주인 아줌마의 다리를 부여잡고 엉엉 우시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시고 계셨고요. 저는 그때 집주인 아줌마가 저희 엄마에게 하셨던 말씀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내가 시아버지께는 집이가 밤에 도망쳤다고 둘러댈 테니까 걱정 말고 내일 밤에 몰래 살림 빼서 이사가. 그 말씀에 저희 어머니는 집주인 아주머니께 언니, 정말 그래도 돼요? 정말요? 고마워서 일을 어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는 나도 집이네가 여기 있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집세를 내야 이득이야. 그래서 그런 거니까 고마워할 것 없어. 이사 가서 잘 살아. 이런 대화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집주인 아줌마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고요. 그 다음 날 저희는 밤에 이사를 갔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께 얘기를 들어보니 집주인 아주머니가 어머니에게 밀린 월세 30달치를 안 받을 테니 다른 곳으로 몰래 이사를 가라고 하셨답니다. 어머니는 염치 없지만 너무 어려워서 집주인 아줌마 말씀대로 했답니다. 그리곤 그 집주인 아줌마는 어머니께 이사 비용을 하라고 돈까지 주셨답니다. 이렇게 천사 같은 분이 있을까요? 저희 식구들은 이사를 가고 저희 아버지도 술을 덜 드시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해서 저희 살림이 좀 나아졌다네요. 그 어린 시절부터 저희 부모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의 배려로 우리가 살았다고요. 그리고 그 30달치 월세를 갚아야 하는데 집주인 아줌마를 그 후로 만날 길이 없어서 못 갚았다고요. 우리 아버지도 집주인 아줌마의 배려심에 감동을 받아 술을 끊고 성실한 사람이 되었다고요. 아버지는 성실한 분으로 사시다가 10여 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얼굴은 제대로 기억나진 않지만 항상 고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고운 말투로 저에게 말을 건네시던 집주인 아줌마는 저에게
여신처럼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에 있는 절에 일 문제로 주지 스님을 만나기 위해 갔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다니는 절이기도 했어서 그 절에서는 절을 새로 짓는 것에 건물에 문양을 넣는 것을 저에게 맡기기 위해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와 겸사겸사 그 절에 함께 갔었습니다. 작은 절인데 그 절의 스님 중에서는 기치료로 유명하신 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기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고질적인 두통으로 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돼서 그 스님에게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치료를 다 받으시고 일어나 앉으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할머니께 달려가시더니 할머니를 안고 엉엉 우시더라고요. 저도 그 할머니도 스님들과 보살님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언니, 언니 라는 말만 하시며 계속 우셨습니다. 그 집주인 아줌마였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은인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끌어안고 놔주지 않는 집주인 아줌마의 발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제 이름을 아줌마에게 말을 하니 집주인 아줌마는 반갑다며 어떻게 지냈냐고 하시더라고요. 잠시 후 집주인 아저씨도 오시고 해서 또 한 번 어머니는 아저씨의 발목을 부여잡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셨습니다. 어머니는 아줌마 아저씨와 서로의 근황을 얘기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줌마는 그때 우리한테는 월세를 받을 수 있을 기미가 안 보여서 앞으로라도 월세를 받기 위해 다른 세입자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뿐이니 고마워할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저씨도 같은 말씀을 하시고요. 그걸 기억해줘서 오히려 아줌마가 고맙다고 하시면서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고운 분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아저씨와 서울에서 지방의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셔서 그 근처에 있는 밭을 일구며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자제분들도 모두 출가하셔서 잘 살고 있다고 하시고요. 어머니와 저는 자주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줌마 아저씨가 사시는 곳과 연락처를 알게 되고 제가 쉬는 날에는 우리 가족들과 어머니를 모시고 아줌마 댁으로 찾아뵈었습니다. 농사일도 도와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와이프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와이프는 그런 분들이라면 받지 않으실 것 같긴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 밀렸던 월세 30달치에 100배를 드리고 앞으로 부모님처럼 대해주자고 했습니다. 와이프는 또 1000배 만배를 갚아드려도 아깝지 않을 분들이라 하면서 그 나머지 은혜는 차차 갚아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니와 와이프와 저는 아줌마 아저씨의 농장에서 일하고 야채와 과일도 얻어오고 우리 아이들은 흙장난하면서 놀고요. 종종 아저씨 아줌마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용돈도 드리고 오고요. 아줌마 댁에 두 번째 찾아갔을 때 저희가 밀렸던 월세 30달치의 100배를 봉투에 넣어 아줌마 화장대 위에 놓고 왔습니다. 그날 집에 오는데 아줌마에게 전화가 와서 이 돈이 뭐냐고 하시길래 우리가 전에 밀렸던 월세 갚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돈이 뭐 일이 많냐고 하시면서 다시 가져가라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어머니와 저와 제 와이프의 마음이니 꼭 받아주셨으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참을 당장 와서 그 돈을 가져가라고 난리를 치시던 아주머니께서 그럼 이 돈을 잘 가지고 있을 테니 언제든 필요하면 다시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일 없을 테니 쓰시고 싶으신 곳에 쓰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아줌마 아저씨 농사일도 도와드리고 집수리도 해드리고 집 청소도 해드리고 용돈도 잘 드리는 아들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줌마는 전화로 울먹거리시며 저에게 잘 커줘서 고맙다 하시며 내 사람, 내 사람 하셨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아줌마 아저씨에게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은 것이 너무 기뻐서 어머니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시골 출신으로 서울로 무작정 상경해 힘들게 사시던 저희 부모님께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셨던 집주인 아줌마 아저씨에게 그 아들로서 평생 빚을 갚아야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아줌마 아저씨에게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졌으니까요. 요새도 아줌마 댁에 자주 찾아가고 있습니다. 찾아뵈면 우리 아이들 보시고 "아유, 우리 땡땡이랑 땡땡이 왔어?" 하시며 반겨주시는 아줌마 아저씨를 더 웃겨드리고 더 챙겨드리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아줌마 아저씨의 자제분들이 어렵거나 한 분이 있다면 도와줄 생각도 있었는데 그 자제분들은 다들 잘 사시고 계시더라고요. 그저 저는 이제 아줌마 아저씨 웃겨드리는 막내 아들이나 되면 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좋은 언니네 가서 운동 삼아 일도 하고 싱싱한 농산물을 얻어다 먹는다고 즐거워하시고요. 이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집주인 아줌마 아저씨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줌마를 찾을 길이 없어서 늘 마음 한구석에 짐이었던 빚을 앞으로 제대로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후기입니다. 저희 부모님의 배려가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글의 주인 아줌마 막내 아들입니다. 사연의 주인공과는 현재 형동생 하면서 부모님 댁에서 만나기도 하고 따로 만나 술도 한잔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 부모님 댁에 가서 얘기를 전부 들었습니다. 절에 가셨다가 옛날에 세입자였던 분을 만났는데 가끔 집에 놀러 온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노인 두 분이 사시는 곳에 왜? 하는 의구심에 잠시 사연자를 의심하기도 했었네요. 부모님 인생사는 많이 들어와서 사연자와 저희 어머니 사이에 있었던 일을 들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세를 받으러 다닐 때 이야기들 중에서 30달치 월세를 안 받고 세입자를 야반도주 시켰다는 말씀을 몇 번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집에서 밀린 월세를 받을 수도 없을 것 같았고 앞으로라도 월세를 잘 낼 사람을 들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셨다고 간단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집 아줌마 아저씨가 저희 부모님을 은인처럼 생각하시고 자식에게도 그렇게 교육시켜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온 것이니 사연자의 부모님이야말로 참된 인격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빼놓지 않고 말씀하시는 얘기가 사연자가 살던 곳에 새들어 살던 분들 중에서 이대를 낳은 아줌마가 있었대요. 남편의 사업이 안 좋게 되어서 그곳에 새들어 살고 있었다는데 그 아줌마가 어느 날 저희 엄마에게 주인 아줌마는 어느 대학을 나오셨냐고 물어보셨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국민학교만 나왔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셨더니 그 아줌마가 저희 엄마에게 하도 교양이 넘치셔서 대학을 나오신 분인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 얘기를 옛날에 새 받으러 다녔던 얘기하실 때 꼭 자랑 삼아 말씀하시곤 했어요.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그 시절 세입자들이 월세를 밀리다가 야반도주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월세를 하도 밀려서 나가라고 하면 이사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절이었으니 그랬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집주인들 중에서는 월세 몇 달만 밀려도 당장 나가라고 해서 내쫓고 밀린 월세는 내쫓은 후에 끝까지 받아내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네요.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세 받으러 갈 때 제가 따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연자가 살고 있었다는 50여 세대가 모여 살던 곳 마당에는 철봉이 있어서 거기서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1,000원을 주시면서 가게에 가서 라면을 사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라면이 100원이었는데 1,000원을 내면 라면 11개를 주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라면을 사가지고 오면 세입자 아줌마에게 건네주던 어머니의 모습이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제가 커서 들은 얘기들과 저의 어렸을 적 기억을 종합해보면 저희 어머니는 세입자들 사이에서 정치를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어려워서 월세를 못 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베푸시고 월세를 내기 싫어서 버티는 사람과는 큰 소리를 내며 싸우시기도 하시면서 월세를 잘 받으셨나 봐요.
사연자의 어머니께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세입자들 사이에서 왕처럼 떠받들어졌던 분이라고, 주변에 다른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이 저희 부모님이 세를 받는 집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사연자를 저희 집에서 보게 되고 따로 만나서 술도 한잔하게 되면서 많이 친해졌습니다. 사연자가 매번 술값을 내려 하길래 제가 형인데 자존심 상하잖아요. 술값을 내려고 했더니 자기가 또 내야 한다고 하길래, 내가 옛날에 너네 집 주인집 도련님인데 감히 내가 술값 내는 것을 못 내게 하려고 하냐고 했더니 그 동생이, 아이 구도련님 그럼 내셔야죠. 내세요. 이런 적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동안 자식들 볼 때마다 사연자의 얘기를 자랑 삼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월세 100배를 받아두었다는 말씀도 하시면서 돌려줘야 하는데, 돌려줘야 하는데 하셨습니다. 언젠가는 돌려줄 날이 있겠죠. 사연자가 저에게 유튜브에 자기 글이 올라갔다면서 보라고 해서 봤는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배려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사실에 저희 어머니가 너무 자랑스럽게 느껴졌었죠. 저희 어머니의 배려도 있긴 했지만 사실 사연자 어머니께서 작은 배려도 갚으시려는 순수한 마음이 더 많은 감동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도 같은 말씀을 하셨고요. 사연자가 그래, 자기가 저희 부모님 막내 아들이 되겠다고 했으니 저는 이제 막내를 면하게 되었네요. 사연자가 저희 부모님 댁에 가서 일도 도와드리고 청소도 해놓고 하는 것이 너무 예쁩니다. 사연자는 형제가 없으니 제가 진짜 형이란 것이 무엇인지 보여줘야겠습니다. 사연을 감동적으로 소개해준 일신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또 아름다운 결말이네요. 두 집안 다 행복이 떠나질 않을 것 같습니다. 사연을 편집하면서 세상에는 돈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진 것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